우리 딸 아빠 왔어. 재벌회장 한태준은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죽은 딸의 무덤을 찾습니다. 의문의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뒤 차갑게 식은 묘비 앞에서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죠. 이런 모습을 매일 지켜보던 묘지 청소부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한 회장에게 다가와 한 장의 쪽지를 건넵니다. 이게 뭡니까? 따님이 전해달라 하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내 딸이 전해달라 했다고요? 그 애는 죽었다고요? 죽은 딸이 보냈다는 쪽지. 그 안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새벽 5시 한성그룹 회장 한태준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65의 나이, 머리는 벌써 새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는 회장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또 간다. 회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에는 딸이 쓰던 낡은 스카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딸이 마지막으로 두르고 나갔던 그 스카프였죠. 현관에는 운전기사가 이미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차에 오르자 운전기사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그곳으로 가십니까? 그래, 가세. 우리 딸한테. 회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5년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곳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언덕 위 묘지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조수석에 놓인 딸의 스카프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스카프에서는 아직도 딸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서윤이가 마지막 날 전화했었죠. 아빠,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만약 자신이 일을 제쳐두고 일찍 집에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 후회가 5년 동안 회장을 괴롭혀왔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늘 가져오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는 경사진 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서윤의 묘. 비석 앞에 선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석에는 32살 딸의 환하게 웃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아빠 왔다. 잘 지냈니? 회장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딸은 오늘도 예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꽃을 정성스럽게 놓고 한참 동안 딸의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착하고 똑똑했는데, 회사 일도 너무 잘했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한성그룹의 외동딸이자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와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었죠. 임원들도 모두 서윤을 인정했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하다, 서윤아. 회장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슬픔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멀찌감치서 묘지 청소부 김순자 할머니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의 순자는 이 묘지에서 10년 넘게 청소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오는 것을 봤지만 저렇게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어르신, 매일 저렇게 우시는구나. 순자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교통사고 보고서였습니다. 붉은 펜으로 밑줄이 여기저기 그어져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파열이라고 했지. 그런데 2달 전에 정비를 받았는데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났다는 게 말이 되나?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이 보고서를 수없이 들여다봤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 내렸지만 회장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놈, 강민우, 그놈이 그날 이상했어. 서윤이가 마지막 통화에서 목소리가 떨리더니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중견기업 사장의 아들이라던 강민우, 딸이 좋다고 해서 결혼을 허락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사위 강민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 요즘 너무 자주 외출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강민우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듯 했지만 회장의 귓가에는 가식적으로만 들렸습니다. 너는 회사나 신경 써. 나는 혼자 다닐 수 있어. 회장은 쌀쌀맞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네가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지 아빠가 반드시 알아낼 거야.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었습니다. 요즘 들어 가슴 통증이 자주 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고 했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이 자신의 심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요. 순자는 조용히 회장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묘지 주변을 청소하는 척하며 회장을 살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어르신,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순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저 아버지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위로받기를 바라면서요. 그 시각 한성그룹 본사 건물에서는 강민우가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부사장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35의 나이,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수고들 하네. 강민우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부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강민우는 가장 먼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고 한서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죠. 강민우는 액자를 들고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 없이 하루를 시작하네요.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눈가를 손등으로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마치 눈물을 훔치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제로 눈물은 없었습니다. 강민우는 액자를 제자리에 놓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비서, 잠깐 들어와 보게. 네, 부사장님. 곧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9의 박소혜, 강민우의 비서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예쁜 얼굴을 가진 여자였죠. 소희는 문을 닫더니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강민우에게 다가와 어리광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어제 왜 연락 안 했어요? 강민우는 소희를 자리에서 일어나 끌어안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를 그리워하던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장인어른이 계속 전화하셔서 그랬어. 요즘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벌써 5년이나 지났잖아요. 지겨워 죽겠어요. 소희가 투덜거렸습니다. 강민우는 소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늙은이 건강이 요즘 엉망이야. 얼마 안 남았어. 그래도 너무 답답해요. 강민우는 소희의 입술을 가볍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곧 다 우리 거야. 한성그룹 전부 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강민우는 다시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부사장님 덕분입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강민우는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죠. 제 안에 고 한서윤 부회장이 계셨다면 더 기뻐하셨을 겁니다. 강민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마치 아내를 떠올리며 슬퍼하는 것처럼요. 임원들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부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뜻을 받들어 회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강민우는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봐도 강민우는 아내를 잃고 슬픔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선 강민우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연기가 점점 늘어가는군. 강민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소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그 호텔로 와. 6시.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강민우는 문자를 지우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윤아, 네가 없으니 이렇게 편해. 이제 모든 게 내 거야. 오후가 되자 강민우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는 회장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서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큰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죠. 강민우는 그 사진을 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늙은이는 아직도 딸 생각에 못 사는구나. 좋아, 그렇게 슬퍼하다가 빨리 죽어주면 고맙지. 강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회장이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회장과 마주친 강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산책했네. 요즘 너무 자주 외출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지. 강민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자네는 회사 일이나 잘 챙기게. 네, 알겠습니다. 회장은 강민우를 뒤로하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민우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왜 저러지? 뭔가 수상한데. 강민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장인어른 행적 좀 알아봐.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데 어디 가시는지 확인해. 강민우는 전화를 끊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때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서윤은 자신의 차를 몰고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32살의 젊은 나이 한성그룹의 부회장이자 외동딸이었던 서윤은 그날도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서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빠한테 빨리 가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윤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다시 한번 힘껏 밟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왜 이래? 차는 점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앞은 커브길이었습니다. 서윤은 급히 핸들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핸들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서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서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아파. 서윤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차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조수석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글씨가 보였습니다. 박소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우 오빠 사랑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소희는 남편의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명함이 자기 차 안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민우 오빠라니. 서윤은 글러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였습니다. 서윤 명의로 된 10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윤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입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서윤은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 끝에는 남편 강민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난 것, 명함, 보험 서류,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민우가 나를 죽이려고?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결혼해서 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요. 그리고 비서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오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차에서 빠져나와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돌아가면 또 죽이려 할 거야.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러 올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또다시 죽이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곧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불타는 차를 보며 경찰들이 말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탔네요. 안에 사람이 있었나요? 확인이 안 됩니다. 너무 심하게 탔어요. 서윤은 몸을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반대편 산길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교회를 발견한 서윤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서윤은 신부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부님은 놀라며 서윤을 부축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고를 당했어요. 제발 숨겨주세요. 신분을 밝힐 수 없어요. 신부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에게 옷과 음식을 주고 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교회 작은 방에서 쉬고 있던 서윤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자신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후계자 한서윤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화면에는 장례식장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한태준 회장이 영정 사진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강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강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서윤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짓말쟁이, 살인자. 서윤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보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쓰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몰래 확인하고 정비소를 찾아가 그날의 기록을 받아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서윤은 아버지의 무덤 앞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자신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서윤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를 다 모으면 그때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사고가 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그동안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 강민우와 비서 박소희의 통화 녹음, 은행 거래 내역, 보험 서류, 브레이크를 조작한 정비소의 증언까지 이제 남편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다 모였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매일 아침 묘지를 찾았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묘지를 찾는 아버지의 모습은 서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야 해요. 더 이상 아버지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순 없어요.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우가 아버지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함부로 아버지께 연락하면 강민우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묘지 청소부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의 순자는 매일 아침 일찍 묘지에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서윤은 며칠 동안 순자를 관찰했습니다. 순자는 아버지와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저 할머니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윤은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떠난 후 서윤은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잠깐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 저쪽으로 가요. 서윤은 묘지 뒤편의 조용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윤을 따라갔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내렸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혹시, 네, 저 한서윤이에요. 서윤의 말에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 전에 죽었다는 그 아가씨가 눈앞에 살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살아계셨던 거예요? 네, 할머니. 저 살아있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으신 거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뭐라고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고장난 브레이크, 차 안에서 발견한 비서의 명함, 보험 서류까지 모든 것이 남편의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돌아가면 또 죽일까봐 숨어 지냈어요. 그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한 증거들이요. 순자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어요. 할머니, 부탁이 있어요. 서윤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남편이 알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미리 써온 쪽지였습니다. 이 쪽지를 아버지께 몰래 전해주세요. 청소하시는 척하면서 슬쩍 떨어뜨려 주세요. 순자는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서윤이에요. 살아있어요. 이 할머니를 믿으세요.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순자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윤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은인이세요.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회장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많이 편찮으세요. 5년 사이에 완전히 늙으셨어요. 매일 무덤 앞에서 우시는데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나쁜 사람들 때문이에요. 순자는 서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은 순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서윤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버지 오시면 쪽지 전해주세요. 조심해서요.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잘 전해드릴게요.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서윤은 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내일 멀리서 지켜볼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할머니. 알았어요. 빨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해요. 서윤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묘지를 떠났습니다. 순자는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불쌍한 아가씨. 내일 꼭 회장님께 전해드려야지. 순자는 주머니 속 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이면 5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서윤이 준 쪽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잠을 설쳐서 그런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제대로 전해드려야 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긴장돼서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쪽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게요. 멀리서 서윤이 모자를 눌러쓰고 서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묘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아버지, 곧 오실 거예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5년 만에 아버지께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후 회장의 차가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늘 그랬듯이 하얀 국화꽃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진정하자. 자연스럽게 해야 해.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회장은 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꽃을 놓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아, 아빠 왔다. 회장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순자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무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 낙엽을 쓸면서요. 회장님, 오늘도 오셨습니까? 순자가 평소처럼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계속 청소를 하며 회장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슬쩍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쪽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회장이 앉아있는 바로 옆이었습니다. 순자는 빗자루로 쪽지 쪽을 쓸며 회장의 시야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회장의 눈에 흰색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회장은 쪽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저 서윤이에요. 살아있어요. 이 할머니를 믿으세요. 회장은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으로 맞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가 살아있다고?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회장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회장님. 누가 들을지 몰라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설명 못 드려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순자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회장 손에 쥐어줬습니다. 빨리 주머니에 넣으세요. 회장은 서둘러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묘비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깨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서윤아, 네가 정말... 회장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살아있다니요. 꿈만 같았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의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울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그때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강민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손짓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티내면 안 돼요. 회장은 눈물을 급히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응, 나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점심 같이 드시죠. 강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딸의 쪽지에서 할머니를 믿으세요라고 했다는 것은 뭔가 위험한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아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강민우는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럼 병원 가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됐다. 혼자 갈 수 있어. 회장은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회장은 묘지를 떠났습니다. 차에 오르는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게만 느껴졌던 발걸음에 뭔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차 안에 앉은 회장은 두 번째 쪽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묘지 뒤편 느티나무 아래. 혼자 오세요. 민우에게 절대 비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아, 내일 아빠가 간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5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멀리서 서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쪽지를 받은 것을 확인한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내일 뵐게요. 기다려주세요. 서윤은 조용히 묘지를 떠났습니다. 내일이면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서윤의 쪽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회장은 계속 쪽지의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꿈이 아닌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서윤이를 만나는구나. 회장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서윤의 어렸을 적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내일 갈게. 기다려라. 새벽 5시가 되자 회장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데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회장은 면도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 속 자신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아침 9시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할 테니 자네는 쉬게. 네, 회장님이 직접이요? 운전기사 김 씨는 놀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운전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응, 혼자 갈 일이 있어서 그래. 회장은 차 열쇠를 받아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 시각 회사에서는 강민우가 부하 직원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제 장인어른께서 묘지에 다녀오셨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
강민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계셨고 묘지 청소부 할머니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았습니다. 강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지?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강민우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의 행동이 요즘 들어 이상했습니다. 오늘도 가시는지 확인해. 계속 지켜봐.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10시 5분 전 회장은 묘지 뒤편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나무 아래 서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을 계속 떨렸습니다. 곧 온다. 시계를 보니 10시였습니다.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자를 쓴 여자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아? 아버지.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이 너무나 그리워했던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윤이가 맞니?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서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서윤을 꽉 껴안았습니다. 온몸으로 떨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서윤이 살아있었구나. 회장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윤도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꽉 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 회장은 서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니?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많이 아프셨죠?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괜찮아. 네가 돌아왔으니. 아버지, 제가 매일 여기 왔었어요. 멀리서 아버지 보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우리 딸이 거기 있었구나. 회장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도 아버지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잠시 후 서윤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게 뭐니? 민우가 저를 죽이려 한 증거예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은 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 비서와의 관계, 보험금, 모든 것이 남편의 계획이었다고요. 그 개자식이. 회장은 주먹을 떨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직 참으셔야 해요. 들키면 안 돼요. 알았다. 아빠가 다 해결할게. 회장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우였습니다. 받으세요, 아버지. 자연스럽게요. 회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아버님, 지금 어디세요?
강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산책 중이야. 오늘 점심 같이 하시죠. 아니, 됐다. 혼자 먹을 거야.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빨리 가세요. 의심받으면 안 돼요. 너는 어떻게 하고? 저는 괜찮아요. 순자 할머니가 연락 계속 전해주실 거예요. 회장은 서윤을 다시 한번 꽉 껴안았습니다. 서윤아, 조심해라. 아빠가 꼭 너를 지켜줄게. 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회장은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을 위해 돌아서야 했습니다. 멀어지는 서윤을 뒤돌아보며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곧이야. 곧 우리 딸을 되찾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회장은 서재 문을 잠갔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서윤이 준 USB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했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문서들. 서윤이 5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곧 강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만 없으면 다 우리 거야. 회사도 재산도 전부.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소희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들키면 어떡해? 걱정 마. 완벽하게 계획했어. 교통사고로 보이게 할 거야.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회장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비소 CCTV 영상이었습니다. 강민우가 정비사 몰래 차의 브레이크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계획적이었어. 미리 준비했던 거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죽이려 했던 사위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험 서류였습니다. 서윤 명의로 된 10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었습니다. 가입 날짜는 사고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서명은 강민우가 했었습니다. 보험금까지 다 계획한 거였구나. 회장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호텔 CCTV 영상이었습니다. 강민우와 박소희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서윤의 장례식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에 이 더러운 놈들이. 회장은 화면을 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은 다 연기였던 것입니다. 회장은 의자에 깊이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딸을 죽이려 한 사람을 사위로 부사장으로 대해왔습니다. 서윤아,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외로웠니?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윤의 어렸을 적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오랜 친구인 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수야. 나 한태준이야.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7시에 와주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회장은 다시 USB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 변호사가 회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회장은 서재로 변호사를 안내했습니다. 경수, 자네에게 보여줄 게 있네. 회장은 USB의 모든 파일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서류들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점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그럼 서윤 씨가 응, 살아있어. 5년 동안 숨어서 이 증거들을 모았다네.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회장님,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횡령까지 강민우 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준비를 잘하면 한 달 안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안 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전에 놈이 눈치채고 도망갈 수 있어. 확실하게 잡아야 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겠네. 거기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거야. 주주총회에서요? 그래. 놈이 도망갈 틈을 주지 않으려면 단번에 끝내야 해. 주주들과 언론 앞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넘기는 거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주주총회 날짜를 잡으시죠. 2주 후로 하겠네. 그때까지 절대 들키면 안 돼. 회장과 변호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소장 준비, 경찰 연락, 주주총회 진행 순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회장은 혼자 서재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꼭 너를 지켜줄게. 그때 강민우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민우입니다. 회장은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들어오게. 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공손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디 편찮으신 것 아닙니까? 자주 외출하시고. 아니야, 괜찮아. 그저 산책 좀 하는 거지. 회장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거짓말쟁이 같은 얼굴을 보고 있으니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제가 병원 예약을. 됐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우는 이상한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회의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강민우가 나간 후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2주만 참으면 돼.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윤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 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반드시 정의를 세울게. 너를 괴롭힌 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회장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회장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둘은 호텔 비밀 회의실에서 주주총회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발표 순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했습니다. 이 자료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녹음 파일을 틀겠습니다. 회장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는 이미 구겨질 만큼 여러 번 들여다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언제 들어오게 할까요? 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고 나서 그때 들어오게 하세요. 놈들이 도망갈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순자 할머니를 통해 서윤과 계속 연락했습니다. 매일 아침 묘지에 가면 순자가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서윤의 안부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회장도 답장을 썼습니다. 서윤아, 곧 다 끝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매일 이렇게 주고받는 쪽지가 회장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것, 곧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민우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사위의 얼굴만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을 죽이려 한 살인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강민우가 복도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건강 괜찮으신가요? 괜찮네. 자네나 일 잘하게. 회장은 냉랭하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뒤돌아서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회장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주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한편 강민우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강민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행시켜 놓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오늘은 어디 가셨어? 오늘도 호텔로 가셨습니다. 신 변호사를 만나셨습니다. 또 변호사를? 강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째 계속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우는 급히 비서 박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희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문을 잠갔습니다. 소희야, 큰일 날 것 같아. 왜 그래요, 오빠? 소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계속 변호사를 만나고 있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분명해. 설마 우리 일을 아신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 하지만 느낌이 안 좋아. 만약을 위해서 도망갈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아.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망을 가요? 그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지. 돈도 빼놓고 항공권도 준비해둬. 어디로 가요? 일단 동남아시아로. 거기서 숨으면서 상황을 봐야지.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5년 동안 잘 숨겨왔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들킨 걸까요? 오빠, 저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일단 준비는 해놔야 해. 그날 밤 강민우와 소희는 각자 집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여권, 현금, 필요한 서류들. 언제든 떠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주주총회 3일 전 회장은 서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묘지 뒤편 느티나무 아래에서였습니다. 서윤은 모자를 벗고 아버지를 반겼습니다. 아버지, 서윤아, 잘 지냈니? 두 사람은 꽉 껴안았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사흘 후면 정말 끝나는 거죠?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사흘만 더 기다려라.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 떨려요. 민우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게 무서우니?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네, 무서워요. 회장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을 거야. 그리고 경찰도 있을 거고. 걱정하지 마. 그래도 5년 만에 보는 거잖아요.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딸을 다시 한번 꽉 껴안았습니다. 서윤아, 네가 용감하다는 걸 아빠는 알아. 5년 동안 혼자서 증거를 모았잖니. 그 용기를 조금만 더 내봐. 네, 아버지. 할 수 있어요. 꼭 해낼 거예요. 회장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다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이틀 전 회장은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나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저희 형사 5명이 대기하겠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신호하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증거 자료는 다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구속 가능합니다.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주총회 하루 전날 전 직원에게 공지가 내려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임원진은 필참 바랍니다. 강민우는 이 공지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주주총회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강민우는 회장실로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내일 주주총회가 있다고요? 그래. 무슨 안건이십니까? 회장은 강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일 알게 될 거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자네는 내일 회의실에 오기만 하면 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민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강민우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야, 내일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오빠,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바로 도망가. 공항에서 기다릴게. 오빠, 소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회장은 차분했습니다.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자료들을 점검했습니다. USB, 서류, 녹음 파일.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회장은 서윤의 어렸을 적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윤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아빠가 꼭 정의를 세울게. 회장은 사진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5년간의 고통이 끝날 것입니다. 내일이면 딸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볼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회장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회장은 천천히 면도를 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5년을 기다려온 이날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그리고 곤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사진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간다. 너를 위해. 회장은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은 직접 했습니다.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도 숙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는 다시 길러서 어깨까지 내려왔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서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의자를 배치하고 빔 프로젝터를 점검했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주주총회를 연다더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회장님이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셨대요. 주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모두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우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가 제대로 메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강민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비서 박소희가 다가왔습니다. 소희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오빠, 어떡해요? 모르겠어. 일단 들어가 봐야지. 두 사람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주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10시 정각 회장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급하게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범죄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범죄라는 단어에 주주들이 놀랐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사장 강민우.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5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회장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내역이었습니다. 주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총 3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상세히 나왔습니다. 강민우 명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이 이동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회장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비서 박소의 명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소희에게 쏠렸습니다. 아닙니다. 소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5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습니다. 회장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CCTV 영상, 강민우와 소희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노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사실입니까? 강민우는 주먹을 쥐고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이건 오해입니다. 조작된 자료예요. 조작?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회장은 특정 영상을 틀었습니다. 서윤의 장례식 다음날 찍힌 호텔 CCTV였습니다. 강민우와 소희가 손을 잡고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딸의 장례식, 그 다음 날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느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장례식 다음 날에? 말이 됩니까, 이게? 강민우는 소희를 잡아당겼습니다. 조용히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주들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딸을 죽이려 했습니다. 뭐라고요? 주주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정비소 CCTV를 틀었습니다. 강민우가 서윤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5년 전 제 딸의 교통사고 이틀 전에 찍힌 것입니다. 주주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회장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스피커에서 강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만 없으면 회사도 재산도 다 우리 거야. 그리고 소희의 목소리. 정말 죽일 거야? 무섭지 않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보험금도 10억이야.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강민우와 소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희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 오빠. 우리 어떡해. 강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감격이었습니다. 제 딸은 죽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뒤쪽 문을 가리켰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서윤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당당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분이 한서윤 씨? 주주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강민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 강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잡고 겨우 섰습니다. 서윤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서윤입니다. 5년 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주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요. 차 안에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주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모든 자료가 제가 모은 것입니다. 서윤은 강민우를 돌아봤습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 왜 그랬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를 왜 죽이려 했어요? 우리 3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강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5명의 형사가 강민우와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우 씨, 박소혜 씨, 살인 미수, 횡령,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강민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강민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소희도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소희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오빠. 하지만 강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푹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주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서윤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은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서윤아,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네, 아버지. 끝났어요. 부녀는 서로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주들의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민우와 박소희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에 두 사람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는 한 달 동안 계속됐고 검찰은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서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돌아왔어요. 회장은 딸을 맞이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서윤의 방도 서윤이 쓰던 물건들도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빠가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치웠어. 고마워요, 아버지. 서윤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3개월이 지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재판장에 강민우와 박소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차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왔습니다. 5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윤과 회장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증인석 바로 뒤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강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우는 처 한서윤을 살해하기 위해 차량의 브레이크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 자금 30억 원을 횡령했고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검사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하나하나 제출할 때마다 강민우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서윤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증인석에 선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차 안에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강민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숨어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제 무덤을 찾아오시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판사가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재판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날 판사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우에게 살인 미수, 횡령,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소희에게 살인 공모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도 서윤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끝났어, 서윤아.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는 서윤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서윤 씨, 오늘 판결에 대한 심경이 어떠십니까?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 걸렸지만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회사로 돌아가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요. 회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딸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한 달 후 한성그룹에서는 서윤의 부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박수로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부회장님, 환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부회장님. 직원들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는 과거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를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은 뒤에 앉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예전의 당당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서윤은 부회장실로 갔습니다. 5년 만에 들어가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의자, 서류들.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서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과 서윤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서윤의 이름이 적혀있던 무덤은 이미 정리돼 있었습니다. 비석도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작은 꽃밭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올 필요가 없구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찾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딸이 살아서 옆에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저기 할머니 계세요. 서윤이 가리킨 곳에 순자 할머니가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순자는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윤 아가씨. 회장님. 서윤은 할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은 봉투 하나를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작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꼭 받아주세요. 순자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더 고마워요. 서윤은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자주 뵐게요. 건강하세요. 그래요, 아가씨. 행복하게 사세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간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성그룹은 서윤의 경영 아래 더욱 성장했습니다. 매출도 늘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서윤은 훌륭한 경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회장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서윤을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딸이 돌아온 후 약도 끊고 잘 먹고 잘 자게 됐습니다. 어느 저녁 회장과 서윤은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서윤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드세요. 서윤이 아버지 그릇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아, 왜요, 아빠? 아빠는 정말 행복해. 네가 옆에 있어서.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여기 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은 이제 먼 추억이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서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서윤은 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사진을 봤습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딸아. 회장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앞으로도 행복하자.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영원히.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5년간의 어둠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딸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